제가 현직 애널이었으면은 저는 그런 리포트를 썼을 겁니다. 하이닉스 400만 원, 삼성전 썼을 겁니다. 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가 시작되었다고 일부 영상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5,960, 지금 장중이긴 한데 마감 거의 직전인데 6,000 잠깐 돌파했었나요? 뭐 6,000원 잠깐 보고 내려왔네. 어쨌든 근처 6,000 돌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파죽 시세 상승자, 이거 단순 단기 가열로 봐야 될까, 아니면 펀드멘탈 개선에 따른 구조적 강세장으로 판단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둘 다 보는 약간 혼종적인 직업을 오래 갖고 있었는데, 근데 주택을 볼 때는 이제 주택 시가총액이 집만 7,500조가 넘어가고, 제가 주식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2,000조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많은, 제가 주식시장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때부터 막 머니무브 얘기를 했었어요. 소위 십수년 전에도 선진국형 자산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주식시장이 간장종지만 하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이 오냐. 부동산은 지금 몇 천조인데 이게 올 수가 없다. 너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100억 있는 사람한테 1억짜리 아파트 갭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주식이 커져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결국 주식도 이익과 멀티플이잖아요. 시장도 다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 어쨌든 6,000포인트 도달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비싸다, 너무 못 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코스피가 영업이익 레벨이 너무 이익 레벨이 너무 올라가서,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연에 한 400조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낸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됐으니까 6,000이 돼도 그 시총으로는 뭐 5,000조 원 좀 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순이익을 500조 번다 치면은 PER 10배인 거예요. 뭐 엄청 비싼 느낌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엄청 올랐지만은 멀티플이 떨어졌습니다. 이익이 너무 크게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이익 올라가는 거랑 내년 이익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보면은 올해만 해도 전자닉스 합치면 순이익이 300조 원이에요. 두 회사만 합쳐도. 근데 25년 기준으로 그 두 회사를 합쳤을 때 순이익은 85조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코스피 단기 순이익이 그 85조 벌던 회사가 갑자기 300조를 벌어버리니까 여기서 220조 이상 점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20조 점프하면서 합산 순이익이 이제 합산 단기 순이익이 뭐 한 200조 원대에서 지금 한 500조 원대를 간 건데, 그러면은 그냥 멀티플은 아무런 변화 없고 이익 올라가는 것만 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좀 질적으로 성장, 이게 멀티플이 상승할 좀 질적 성장을 담고 있는데,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배당분리 과세를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2, 3월에 있을 그 주총 시즌 간에 슈퍼 주총 시즌을 우리가 좀 보낼 것 같고,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좀 질적 성장 기에 들어가면은 멀티플도 좀 뜰 것 같거든요. 그래서 500조 순익 기준으로 10배면 5,000조니까 지수 6,000쯤 되지만은, 이게 저희가 한 14배 정도 간다 치면은 이게 한 7,000조 가는 거고, 그러면 7,000조 시총으로 간다 치면은 지수 기준 거의 한 8,500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수의 상단은 그냥 위로 좀 많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올랐지만 하나도 비싸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주식이 어쨌든 5,000조 원대에 가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는 돈을 담을 만한 그런 간장종지에서 그래서 사발은 된 거예요. 그래서 머니무브가 오면 올수록 이런 과정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이제 6,000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됐죠. 이제 그럼 7,000까지 가능하다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목표 주가나 이런 거는 오르면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낙관론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올해 지수 상당 어느 수준까지 전망하세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지수 상당 요즘 뭐 망국장 얘기하고 계시던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 채널이어가지고 그런 건데, 여기 김 작가 같은 큰 채널 약간 그 희망과 다짐, 의지. 아니요, 저는 거의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근데 차마 간다. 이런 거대한 채널에서는 이제 그런 저 개인의 그 조그만 걸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더 큰 꿈이 있거든요. 근데 차마 그 더 큰 꿈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수도 이익과 멀티플의 조합이고, 한국 증시는 올랐지만 PER 10배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가, 저는 PER로 요즘 증시에서 제일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한국 증시 원래 대통령이 되게 싸다고 얘기했을 때는 PBR 1배도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PER로 우리가 10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쟁이들이. 근데 저도 주식쟁이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증시의 역사 50년을 쭉 돌이켜보면은, 저도 주식이 좋아서 증시를 간 사람이긴 하지만 강세장은 3번밖에 없었고, 그 3번의 강세장은 86, 89년에 있었던 소위 육공화국 출범한 민주화운동 문제가 그때 개도국에서 중진국이 된 거죠. 그래서 지수가 130에서 1000으로 8배 떴고, 그때 지수가 8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00으로 올라간 지수가 2004년, 2007년에 중국을 만나면서 중국 밸류체인을 올라타면서 이제 1000에서 2000을 간 거고요. 그 2000으로 이제
이제 15년을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15년간의 암흑기가 존재했는데 그 15년간의 암흑기 이후에 작년 시작은 2,400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6,000으로 온 거고 이제 2배 이상 뜬 건데 2,400에서 왔다고 생각해 보면은 얘가 7,000 몇백을 가면은 3배가 뜬 거잖아요, 지수가. 그럼 지수가 이만큼 뜨는 강세장이 지금 한복판에 있는 건데요. 네. 이 강세장을 저는 2004년, 2007년에도 주식을 했었는데 그때는 중국에 묻어서 가는 강세장이었고 지금은 미국에 묻어서 가는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격이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묻어서 갔을 때 사이클 산업들 뭐 정유라든가 이런 뭐 화학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게 셌었던 게 과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전기라든가 전기전자 IT를 베이스로 하고 바이오 같은 그런 첨단 산업들을 베이스로 하는 완전 국가로 좀 바뀌었다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2000년대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을 PBR로 보는 게 맞았지만은 지금은 PER로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다 PBR로 봤다가 지금은 다 PER로 보는 게 맞아 보이고 나라 전체가 PER로 바뀐다면은 그럼 우리나라 PER이 미국에 묻어가지고 미국의 성장을 서포트하거나 하는 그런 중간 국가로서의 그 엣지를 갖게 되면은 지금보다 멀티플 꽤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국 증시가 만약에 멀티플이 20배가 돼버리면은 지금 PER 10배 봤는데 그럼 지수 기준 12,000이 돼요. 그러니까 지수 상단이 뭐 7,000이다 8,000이다 하는 이런 논의보다 전 더 중요한 거가 우리나라가 그러면 적정한 그 밸류에이션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소위 외국에서 생각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막 그런 걸 상상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PER 10배는 진짜 꼬라박았을 때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근데 뭐 한 14배 정도만 주어줘도 지금 한 8,500까지 열리는데 그냥 만이라는 게 그냥 허망된 숫자가 아니라 얼마까지 갈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누가 사고 누가 파는 거예요? 누가 증시를 다 올리는 거예요? 개인이죠. 지금 머니 부분이니까요. 지금 기관이 사고 판다는 것도 다 헛소리인 것이 네. 기관의 80%가 다 ETF거든요. 결국 ETF는 다 개인이 산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개인 명의 계좌로 하시는 분하고 ETF로 사시는 분끼리 서로 사팔사팔하면서 그냥 막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좀 팔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그냥 글로벌 마켓에서 코스피에 그 비중이 있는데 코스피가 너무 올라가니까 지금 nothing but 코스피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포트에서 한국비 너무 올라가니까 좀 털어야 되거든요. 털어야 되는 거지. 비중 조절. 네, 그래서 한국의 비중을 낮추려고 벤치마크 지키려고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러고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선진지수에 편입되거나 내년 말쯤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제 소위 뭐 어마어마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상승 이끈 핵심 동력이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뭐 통화 완화 기대, 특히 이제 반도체 실적 개선들이 꼽힐 텐데 이 동력도 왜 딴 거에 있는지랑 플러스 이 동력들이 있다면 이 동력들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소위 반도체 전문가분들이 많은 네. 그런 반도체 시장 전망은 해주시고 계시지만 뭐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 작업하시는 분들은 AI 툴들을 초기부터 많이 썼고 지금 뭐 대본 작업이든 영상 작업이든 이쪽 시장의 변화를 이제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 뽑아야 되는데 안 뽑고 AI가 다 대체하고 잼스 쓰고 그 여기서 좀 더 나가면 클로드 코드하고 바이브 코드하고 막 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걸 토대로 이제 보면은 실제로 어떤 비용을 내 가지고 그런 걸 쓰겠다는 그런 수요는 되게 좀 짱짱해 보이고 뭐 그래서 그냥 있는 업황으로만 보자면은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26년 메모리는 다 팔았고 27년 거 팔고 있으니까 지금 26년 2월인데 그러면은 거다가 27년 상반기는 얼추 다 팔고 또 하반기 거 판다고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최소 이 사이클은 2년 이상 가는 이제 강력한 사이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전망하는 건 아무래도 현업에 있는 플레이어가 전망을 하는데 현업에 있는 플레이어의 최정상에 소위 엔비디아나 구글이 있는데 구글과 엔비디아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10년 동안 컴퓨팅 1000배 이상 커진다고 했구나. 그래서 1년에 2배씩. 그래서 2의 10승이 1024잖아요. 그래서 10년간 1000배 커진다 하더라고요.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그럼 매년 더블씩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실제 뭐 그 회사는 좀 공격적으로 본 걸 수도 있겠지만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사이클이 진짜 어떻게 끝나갈지는 메모리는 근데 일종의 그 시클리컬한 성격이 없진 않아서 이제 가격이 뭐 되게 치솟았지만 그 다음에 뭐 하겠지만은 어쨌든 코스피는 27년 말까지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되게 실적 측면에서는 근데 지금 밸류도 싸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의 6천까지의 장은 실적 장세였다 생각하고 앞으로의 장세는 밸류에이션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아까 제도 개선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올해 주총 이후에 많이 부각이 되면서 질적 장세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단기간에 가도하게 급등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텐데 주가 되돌림 현상은 뭐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을 텐데 개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시장 상당히 제한할 우려는 없나요? 개인들이 많이 사서 올렸다면 당연히
분명히 이제 저도 팔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든단 말이죠. 근데 안 파는 이유는 이거 놓칠까봐, 뭐 또 어디까지 올지 모르니까 약간 포모 같은 게 있을까봐 못 파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 정부의 정책에 뭐 반발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 수능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부동산도 그래서 예를 들면 2017년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세요니까 전부 등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주식시장 부양으로 완전 방향을 틀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코스닥 150 같은 지수를 직접 살 정도면은 그래서 저희 코스피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코스닥, 그러니까 저는 코스피는 성장주로 좀 부르고 싶고 코스닥은 꿈주식으로 부르고 싶거든요. 이제 꿈 괄호 열고 똥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그 꿈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한 해 코스피가 되게 좋았고 올해는 코스닥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매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인 주식의 시총은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경로에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더 올라간다 이러니까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끼리 아니면 또 외사 애널을 포함해가지고 서로 뭐 내가 더 세게 봤네, 뭐 난 200조씩 보고 뭐 이러면서 지르고 있는데, 그거는 강남 아파트 평당 2억 갑니다, 평당 3억 갑니다 그 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질적 성장이 이제 증시에 작동할 시기가 올해 2분기부터니까 2분기부터는 그 질적 성장으로 밸류 올라가는 거를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종국에는 외인 수급도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외인 수급은 우리 지수가 선진 지수에 편입되면 올 걸로 보고 있어서 그 선진 지수 편입하는 과정이 이제 제도 개선을 수반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내년 말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내년 말에는 선진 지수 편입과 함께 정말 물밀듯이 외국 자금들이 올 거니까 그 전에 우리끼리 열심히 사가지고 좀 올려놔야 좀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시 앞으로 더 좋게 보시는 건데, 뭐 세부적인 질문 또 있다 하겠지만 상반기 유망 섹터 어디 지금 어떤 주식을 사놓고 저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아까 건가요?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나라가 미국 밸류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주 OEM, ODM 국가라는 포지션이거든요. 원래는 중국의 OEM, ODM이라는 포지션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OEM, ODM이면 미국의 결국 메가테크 업체들의 우리가 엄청나게 훌륭한 그 벤더 국가가 되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반도체로 위시되는 그냥 전기전자 섹터 전체고요. 그냥 전기전자 섹터 전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가 20만 원이라 하면은 보통 주는 60억 주 있으니까 시총 1200조 되는 건데, 이제 우선주가 8억 주가 있으니까 우선주까지 하면은 지금 벌써 한 1300조 될 겁니다. 근데 전자 실적만 보더라도요, 전자는 올해 당기순이익 160조를 벌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PER 10배 때리면 1600조고, 그리고 그 메가테크 기업들 PER 30배인데 저희 좀 할인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냥 전자를, 애널들은 이런 밸류를 차마할 수 없죠. 왜냐면은 저도 현직 애널일 때는 목표가 100% 괴리가 나는 리포트를 못 내걸랑요. 근데 애널들도 마음속에는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럴 겁니다. 삼성전자 PER 20배 봤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TSMC가 PER 30배 봤는데 30배가 아니라 우리는 할인해서 그냥 할인해가지고 20배 줘도 되지 않냐 하면은, 그럼 160조에 20배가 되면 3000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3000조는 60억 주 환산하면 5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저라면은 삼성전자 50만 원요? 3000조가 되면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라면은 50만 원 레포트를 예를 들면 냈을 건데, 증권사에선 제도적으로 괴리율 100% 넘는 목표가 보고서를 이제 불허하고, 그냥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쪽 은어로 말아라라고 해요. 그냥 뭐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사이드 한 30% 50%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목표가를. 그러면은 지금 평가가 20만 원 정도 났으니까 목표가 한 30만 원 지르는 겁니다. 목표가 30만 원 지르고 그다음 업사이드 한 50% 있다. 그렇지만 그 친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삼성전자가 멀티플 20배 못 받을 리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자만 해도 지금 전자가 우선주 포함해서 1300조지만은 160조 단기순이익 내는 글로벌한 회사 중에서 5000조 이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이익 160조를 내는 미국 기업들 중에서 5000조 이하 기업이 없으니까 저희는 좀 할인 받아서 한 2500조 줘도 여기서 더블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이닉스는 더 심각해요. 하이닉스는 올해 얼마를 버냐면 올해 130조 이상을 벌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700조 원이에요. 이제 100만 원 기준 되면 얘가 0.7억 주 있으니까 700조 원인데요. 그러면은 130조에 700조면 PER 5배짜리 기업입니다. 하이닉스는.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왜, 전자는 왜 지금 160조 기준으로는 8배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8배 받고 있고 하이닉스는 5배 받고 있는데 매우 부진한 밸류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밸류가 정상화만 되더라도 업사이드는 뭐, 하이닉스는 여기서 업사이드가 너무 높아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차마 말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10배만 받잖아요. 그럼
그러면 시총 10배 받으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1300조 되는 거잖아요. 그럼 1300조 되면 하이닉스 시총 기준으로 그럼 180만 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는 왜 20배 받고 하이닉스는 10배 받습니까? 그럼 하이닉스 20배 받자. 그러면은 하이닉스 20배 받으면은 얘는 2600조짜리 회사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한 400 몇십만 원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이제 20만 전자 어쨌든 100만 닉스가 가시권에 들어왔죠. 반도체 추가 상승이 삼성전자는 목표가 최 국장님께서는 40만 원? 제 목표가요? 저는 목표가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그냥 개인이지만 상승 여력이 어디까지 있다? 아니죠. 제가 현직 애널이었으면은 저는 그런 리포트를 썼을 겁니다. 40만 원? 아니요, 하이닉스 400만 원, 하이닉스 삼성전자 50만 원을 썼을 겁니다. 근데 저는 현직 애널들이 이런 리포트를 쓰고 싶어 한다고 현직 생각하는데, 애널리스트 분의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심리가 좀 느껴지나요? 있죠. 있지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톱 티어 애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밸류에이션 어쨌든 실적 대비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저평가를 거네요. 맞아요. 왜냐면 이익이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습니다. 40조 벌다가 130조 벌고, 그 다음에 무슨 45조 벌다가 160조 벌어버리면은. 근데 이익이라는 게 한 번 스파이크가 일어나가지고, 잠깐 좋았지만 다시 80억으로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전성기 실적으로 때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내재화된 이익이라 그래서 그 임플라이드한 당기 순이익을 좀 생각해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40조, 120조, 뭐 60조, 80조 이렇게 쭉 간다면 얘는 평균으로 한 5년간 한 80조는 버는구나. 그럼 80조에 곱하기 20배 하면은 1600조 되잖아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애널들이 목표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이례적인 실적이냐, 아니면은 올해 이 실적이 이례적인 건 맞는데 좀 장기 이어질 실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주가는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이례적으로 보고 28년부터 다시 먼저 꼬라박는다. 다시 한 50조 원대 영업이익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올해랑 내년에 있었을 2년의 엄청난 특수는 그냥 한여름의 꿈이었고, 다시 이 회사는 50조짜리 회사가 되는 거고, 그럼 시총 1000조가 되는 거고, 그럼 전자기준 지금 1300조니까 1000조면 오히려 20% 하락률이 발생하는 건데, 결국은 밸류나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라는 거는 잘 나올 때 좀 박수 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왜 이런 소위 폭발적인 목표가의 보고서가 안 나오냐면은, 아직 지금 27년까지 좋다는 건 알겠는데 28년, 29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논리가 있는데요. 뭐가 만들어지고 있냐면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엄청난 이익 특수다. 이 스파이크가 한번 가고 나면은 다시 이익 레벨이 내려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골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결국은 사이클 산업이다. 좋을 땐 엄청 벌지만 안 좋을 땐 꼬라박는다. 하이닉스가 올해는 130조 벌지만 23년에는 마이너스 7조였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적자 7조, 당기순이익 9조 적자 보다가 130조 버는 거 보니까 완전 집안이 달라진 건데요. 근데 이제 메모리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메모리의 수요처라는 게 저희 같은 소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기업이나 개인 같은 그 B2B, B2C 마켓에서 소비로 구조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 어떤 스파이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설령 일회성 스파이크라 하더라도 그 설비 투자가 이어지는 기간이 1, 2년이 아니라 더 길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의 지속성이 담보가 되는 신호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은 그게 끊어지는 신호를 찾으려고, 한쪽은 찾으려는 신호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마음이 여기에 있거든요. 더 이어진다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이쪽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를 저는 그냥 말씀했을 뿐이고,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그냥 의견을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약에 보유자분들은 언제 팔아야 될까요? 어떤 뭐 매도 타이밍, 사이클 꺾이는 거 보고 팔아야 되나요? 원래는 전자닉스 같은 반도체 주가는 메모리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데, 메모리가 램값, 요즘 컴퓨터 한번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램값이 미쳤거든요. 램이 너무 비싸가지고 DDR5 한 32기가 2개 달라 그러면 거의 한 300만 원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30만 원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리테일가는 이제 한 진짜 10배 이상 올랐는데, 요즘에 조립 PC 하나 맞추는데 어마어마하겠네요, 가격이. 그래서 지금 다 재고 소진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에 종전 거 재고 소진 사이클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신규 수요가 죽을 거라는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리테일까지, PC까지는 메모리를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중국의 그 CXMT랑 뭐 이런 애들이 빨리 좀 생산이 돼가지고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저긴 제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사가겠다는 데가 너무 쟁쟁한 애들이 사가니까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언제 팔아야 되냐면 결국 메모리 가격 꺾이면 팔아야 되는데 아니면 두 가지인데요.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모리 가격은 여기서 더 엄청나게 초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현 수준의 그 높은 수요가 이어지면은 하락은 없어도 여전히 높은 레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우려라는 거는 그런 건데 그 수요가 꺾일까 봐 우려스럽다는 거고 그 수요는 지금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B2B로 나오고 있잖아요. 소위 메가테크 클라이언트들이 계속해서 그 설비 투자를 밝힐 건지에 따라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메가테크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AI 수요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양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토큰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그 쿼리가 얼마나 올라오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 AI 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 구글, 그 다음에 엔스로픽 이런 회사들의 입에서 오픈 AI 같은 그런 회사들의 입에서부터 만들어질 거고 그런 거를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과거에는 메모리 가격만 보면 됐지만 지금은 더 미래에 이런 투자가 계속 있을지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고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개별 주식을 시총이 크니까 투자하기는 편하지만은 이런 뉴스 플로우라든가 그런 의사 판단을 다 따라하기는 또 어렵기도 해가지고 저는 전자닉스가 아주 훌륭한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이 개별 주식을 너무 타이트하게 많은 규모로 하시게 되면은 그건 좀 비추천하고 있어서 오히려 ETF 같은 걸 통해서 그냥 매니저들이 이런 걸 하게 맡기시고 본인은 좀 편하게 계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